반갑습니다. 포부이 서군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일잘법. 오늘은 고민만 하다가 성과가 잘 안 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고민만 하지 말고 생각을 정리해서 업무 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될지, 그리고 복잡한 머릿속을 조금이라도 명료하게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언젠가부터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 경쟁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되어서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자기 업무에서 좀 더 뛰어난 성과를 가지기 위해서, 이건 좀 더 보다 높은 연봉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일찍 퇴근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에서라도 그 일을 잘 하고 싶다는 것을 고민하는 게 일반적인 직장 생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어디 내 맘 같지가 않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상사가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일에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되죠.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일을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역시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고민한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고민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까? 아마도 업무를 하면서 업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마 이런 이유들일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실수해서 일을 그르치면 어떡하지? 아니면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좀 더, 아니면 남들보다는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내일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임원들이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이 방법이 과연 최선일까?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난번에 실수해서 팀장에게 야단을 맞았는데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과연 이 일을 맡았을 때 내가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혹시나 또 내가 이 일을 가르쳐서 팀에 누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번 달 영업 실적이 엉망인데 이번 달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실적을 많이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등등. 이것 외에도 각자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아니면 급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적게 받는 건 아닌가?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등 좀 더 근본적이고 큰 고민거리들도 있지만, 현재 회사에서 현재 업무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고민거리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고민거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거리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나는 업무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한 사람이고 싶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업무 처리에 있어서 덜렁거리지 않고 누가 봐도 완벽하고 깔끔한 업무 처리로서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그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겠죠. 또한 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의 저변에는 실수란 나쁜 것, 그리고 실수란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생각들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고민도 아마 하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물론 고민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더욱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고민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 정도의 실수는 괜찮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조금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하면서 실수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업무 실수를 저질렀으면 그 즉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업무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실에 입각해서 솔직하게 성심성의껏 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겠죠. 하지만 완벽해야 되고 또 실수는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두 번 업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정말 뭘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매번 똑같은 실수만 하고 난 왜 정말 이렇게 일을 못하는 사람일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생각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한다고 상황이 나아지거나 달라지는 게 없으니 차라리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아예 그 시간에 잠시 업무를 멈추고 쉬는 게 오히려 더 상황을 좋게 하는데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쉬어버리는 게 훨씬 더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회사 생활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좀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든 조금 바꾸어 보려고 고민을 하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들 보시면 어때요?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 걱정되는 상황,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만 자꾸 곱씹어 보게 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또는 개선책을 발견해서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고민 자체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대다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 아예 모든 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여행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잠깐 일상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곳에서 머리가 휴식을 취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게 돼서 새로 다시 힘차게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거나, 아니면 우연찮게 다른 상황을 보고서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고서는 적용해서 그 고민들을 벗어나게 되는 경험들을 해본 경험들이 아마도 조금씩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업무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고민하지 말고 가끔은 아예 다른 업무에 집중을 하거나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져서 두뇌를 다른 곳에 생각할 수 있도록 아예 방향 전환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직접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해왔던 이야기에서 고민 그리고 생각이 조금 다른 용어나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민과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민은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 단어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마음속으로만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 걱정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고민이란 답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는 상태이지 무언가 발전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생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 그 정의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생각이라는 것은 고민하고 달리 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고민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하자라고 한 오늘 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고민만 하지 말고 생각하자. 생각하기 힘들다면 아예 조금 쉬어가자라고 제 오늘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고민하지 않고 생각을 잘하기 위한 방법도 조금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일자위법이니까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금 더 실질적인 방법도 알려드려야 하겠죠. 물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 외에도 많은 좋은 방법들,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각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에서 적용 여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생각을 정리하는 첫 번째는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 한 가지가 가장 많은 이유들일 텐데, 너무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없거나, 또 알아야 될 정보, 확인해야 될 정보,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빠뜨려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나 운전하는 여러분들의 차 속에서, 또는 집에서 TV를 보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생각 또는 아이디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회사에 가서 어제 그 떠올랐던 생각이 뭐였지? 라고 이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떠올리려고 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 고민에 빠져드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죠? 언젠가 제가 알았던 대학 교수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1년에 책을 한 권, 두 권, 꼬박꼬박 매년 출간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책을 꾸준하게 출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책을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일단 다른 책들을 많이 읽는 것, 다독, 그리고 그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들을 자신의 SNS 계정에다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들을 살펴본다고 하더군요. 하루에도 수십 개 그렇게 글들을 꾸준하게 올리고 나서 그 게시글들 중에서 사람들의 반응이나 호응이 좋았던 것들을 중심으로 주제를 삼아서 책을 발간하니 본인이 내는 책들이 항상 인기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 방금 드린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자, 무언가 정리해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글로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의 한계도 있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글로 적게 되면 두뇌가 다음 단계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글로 적어놓은 것들을 보면 전체적인 모습을 한눈에 보고 어떻게 정리할지 방향에 대해서도 훨씬 효과적인 방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늘상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보고서 같은 경우야 그냥 PC에 앉아서 바로 수치나 데이터를 입력해서 형식적으로 늘상 해왔던 습관대로 이렇게 타이핑해서 입력해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면 되지만, 뭔가 좀 중요한 기획서, 아니면 새로운 것들, 좀 고민이 필요한 것들, 생각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입안을 할 때는 키보드를 먼저 이렇게 치는 것들이 아니라 볼펜, 그리고 빈 종이를 찾게 됩니다.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백지에 어떻게 정리할지 대략적인 모습을 스케치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끄적끄적 되면서.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블랭크 차트라고 하죠. 구체적인 데이터를 표시를 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보고해야 될 윤곽에 대한 스케치를 미리, 그리고 그 다음 실질적인 PC 문서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자일법들의 주제를 정하고 나서 작업들을 하는 순서를 보면, 내용을 정리하는 순서들을 보면은 항상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지에 대해서 먼저 머릿속 구상을 일단 종이에 적어 놓고, 그 다음 거기와 관련된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에 찾아보고, 제일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자료안들을 작업을 한 다음 촬영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글로 쓰는 것이실 겁니다. 요즘은 꼭 굳이 볼펜으로 적지 않아도 생각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메모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원노트, MS에서 내는 원노트, 또 아니면 요즘 인싸들이 많이 쓴다는
노션 같은 생산성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펜으로 입력이 가능한 태블릿 또는 휴대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손글씨로도 쉽게 자신의 생각들을 그때그때 저장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게 메모를 작성할 수 있는 메모하는 습관만 들이신다면 여러분도 업무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생각 정리를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생각 정리를 하는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생각을 정리하려면 일단 글로 쓰라고 했는데, 글로 쓰는 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핵심을 파악하고 체계화를 위한 방법에 입각하여 쓴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언젠가요, 13편이었나요? 일잘법 아마 13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로직 트리 같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정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 로직 트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 하는 분들은 제가 일잘법 13편 그리고 14편에서 말씀드렸던 로직 트리 작성 기본 그리고 심화편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보시면 로직 트리가 무엇이고 생각 정리하는데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문제 해결하는데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로직 트리의 경우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도구이긴 하지만 몇 가지 지켜야 될 규칙 또는 작성법 등이 있다면 좀 더 쉽게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인드맵, 만다라트 같은 아이디어 정리 기법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제가 굳이 마인드맵이나 만다라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혹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마인드맵 그리고 만다라트 같은 아이디어 발상 기법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소개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지 이런 도구들도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초록상, 거기서 검색만 두드려 보시면은 어떤 방법인지 쉽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글로 쓰되 로직 트리 같은 생각 정리 도구들을 활용해서 글로 남겨라,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다 와 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생각 정리에 유용한 방법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업무 집중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일하면서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날은 외부 전화 그리고 또 상사의 호출 또 불필요한 회의 등 이런 데 참석하느라서 굉장히 바빴던 반면, 어떤 날은 그런 상사의 방해 전화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오롯이 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던 날, 이런 날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다른 업무 방해 요인들이 많았던 날은 정작 내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도 못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아까 방해 요인들이 없었던 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도 보면은 실제 내가 만들어낸 보고서 그리고 처리한 업무량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처리한 것들을 볼 수 있죠. 하루 종일 열심히 돌아다닌 어느 날과 비교해서 또 제자리에 앉아서 몰입해서 일을 했던 것, 이 두 날의 차이점들이 뭡니까? 아마 업무에 집중해서 몰입했냐 안 했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내가 집중해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적어도 한 30분 아니면 1시간 정도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생산적인 시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 시간 중에 시간을 확보하기 힘들다면 아마 아침에 조금 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대부분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한테 부탁해서 1시간 정도는 내가 정말 바쁘니 업무 방해를 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면은 내가 훨씬 더 생각들을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일들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업무 안 풀린다고 고민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흔히 하는 쓸데없는 고민들이 상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행동하면 남들이 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또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들이 보면 한편 생각해 보면은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이 나한테는 굉장히 큰 일로서 고민되는 일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글쎄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사소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말들 있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기보다는 나 스스로의 생각,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좀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회사 생활하면서도 상사의 눈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나 스스로의 기준과 생각에 따라서 옳은 일들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금 옆으로 샌 이야기 같지만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지 않아도 될 고민들은 줄이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잘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